찬란하던 인류의 문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의문의 바이러스로 인해 끝을 보게 됩니다. 감염되면 좀비가 되어버리는 바이러스는 감기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죠. 얼마 남지 않은 생존자들은 피난버스를 타고 이동 중 좀비들의 습격을 받게 되고, 목숨을 걸고 도망친 패트릭과 그의 친구 잭, 그리고 에마와 그녀의 작은 아이, 이렇게 총 4명만이 살아남게 되었죠. 이들은 사람이 없는 곳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그렇게 시간은 9년이 지나고 인류가 없는 겨울은 쓸쓸하게 남아있는 잔재들을 모두 얼려버립니다. 수염이 무성하게 자라있는 패트릭은 그날도 식량을 구하러 도시까지 내려와 있었죠.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잭과 패트릭은 각자 옆집에 따로 살고 있었으며, 에마는 보이지 않았고 잭은 꼬마인 루에게 절대 패트릭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이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패트릭은 외로움을 달래줄 댕댕이 한 마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다행히 건강하게 잘 자라준 루 역시 패트릭의 댕댕이를 아주 좋아했지만 그 모습을 잭에게 들켜서는 안 됐습니다. 루의 생일이 있던 날, 잭은 루에게 생일 선물들을 주었고, 패트릭 역시 루에게 줄 케이크를 만들었지만 끝내 말조차 건네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기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루는 창밖에서 처음으로 녀석을 목격하죠. 녀석들이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도 모른 채 패트릭은 루의 생일 선물을 구하러 읍내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패트릭 역시 평소랑 뭔가 분위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죠. 겨우 목숨을 건진 패트릭, 그는 도망치는 도중 사고로 인해 정신을 잠시 잃게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눈이 퇴화된 녀석은 총소리를 듣고 곧장 집 쪽으로 달려갑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루와 잭, 패트릭은 미친듯이 달리며 총을 쏘고 위험 상황을 알리는데, 도움을 주려던 패트릭이 잡히자 잭은 결국 그를 외면하고 맙니다. 결국 패트릭은 물렸고 사랑하는 댕댕이까지 잃어버리고 말죠. 집에 돌아온 패트릭은 순식간에 놈들처럼 변하기 전에 자살을 시도하려 하지만 그 전에 기절을 해버리죠. 시간이 한참 지나 눈을 뜬 패트릭, 날씨 때문에 퇴화한 좀비들이 전염성마저 잃어버린 걸까요? 그는 변하지 않았지만 라디오에서 이상한 소리들을 듣기 시작합니다. 더욱 어색해진 이들의 관계와 분노와 이성 앞에서 갈등하는 패트릭의 처절한 모습. 그렇게 밤이 찾아오고 힘들어할 패트릭과 용감히 죽은 댕댕이를 위해 루는 잭 몰래 꽃을 들고 밤에 옆집으로 나갑니다. 그 모습을 본 잭은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뒤따라가죠. 하지만 아주 위험한 상황. 그때 패트릭이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는 총구를 조준하고 방아쇠에 손을 올리죠. 패트릭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잭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둘은 조금 친해졌고 루의 요청으로 마침내 저녁 식사에 초대받게 되죠. 패트릭은 오랜만에 멋지게 꾸밉니다. 모처럼 모인 세 사람. 그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며 저녁 파티 기분을 냅니다. 그렇게 루가 잠에 들자 이들은 마음에 담긴 얘기를 나누는데, 여기서 이들 사이의 비밀이 밝혀지게 되죠. 놀랍게도 루의 친아빠는
패트릭이었습니다. 이곳에 자리를 잡았을 때 패트릭은 잭과 아내의 관계를 못마땅해 했고 결국 괴물에 의해 아내를 잃고 맙니다. 생존에는 관심 없던 그는 술에 빠져 어린 아기를 방치해뒀죠. You're no longer her father. 그렇게 아침이 찾아오고 패트릭에게 루와 잭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셋이 다같이 읍내로 나가죠. 쇼핑이 끝날 때쯤 루는 홀로 서 있는 한 생존자를 발견합니다. 멘탈이 터져 보이는 여성을 집에 데려온 패트릭과 잭. 그녀는 임신한 상태였고 괴물에 피해 도망쳤다고 설명해줍니다. 평온을 되찾던 여성은 밖에서 패트릭의 애완 좀비가 오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돌변하죠. 여성은 좀비가 오는 소리는 서로를 부르는 소리라고 알려주지만 이미 늦은 듯 보였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돌아와 집안에 방어진지를 구축했고 루는 안전한 지하실에 짱박아 둡니다. And no matter what happens, you don't make a sound, alright? 하지만 그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었죠. 수많은 놈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루는 침착하게 한 놈을 가둬버리죠. 끊임없이 밀려오는 녀석들. 이 작은 집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고 모두들 밥이 되는 건 시간 문제였죠. 그때 패트릭은 한 가지 큰 결심을 한 듯 조용히 자신의 딸을 부릅니다. 그리고 총알이 얼마 없는 총을 받아든 후 스스로 미끼가 됩니다. 그는 세상 어떤 날보다도 루가 태어난 날이 가장 행복했음을, 수백 번 돌아가도 똑같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사실을 뚜렷이 가슴속에 새긴 채 차가운 얼음 속에서 멀어져가는 추억과 딸의 모습을 지켜보며 생을 마감합니다. CG로 번복이 되어 있는 좀비 영화를 기대하신 분들에게는 아마 입맛에 맞지 않을 거예요. 잔잔한 분위기 속 인물들 간의 갈등과 해소, 그리고 그걸 극복해 나가며 결국엔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한테는 힐링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몸이 많이 좋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 힐링이 되는 영화 속 분위기들이 참 좋다고 느껴질 때가 많네요. 요즘 나쁘지 않은 웰메이드 저예산 좀비 영화였습니다. 취향에 맞을 듯 하면 꼭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니까요. 아래 설명란 링크에서 구매 및 대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홍신의 마였습니다. 사람한테는 힐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 뭐라는 거지? 제가 요즘 몸이 많이 좋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